지방직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도는 구급 공무원 시험 영어 국어가 그동안 봤던 시험과는 좀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추구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많이 변한 게 있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국어 영어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예상했던 대로 국가직보다는 그래도 좀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왜냐면 국가직이 조금 합격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한 문제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좀 예상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잘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예상대로 국가직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공무원 시험을 처음 들어오려고 하시는 많은 초시생분들이나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실히 국어 영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원래 내가 국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국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 유형만 파악하고 동형을 쭉 꾸준히 풀어본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시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약속을 잘 지켰죠. 어려운 단어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단어 토익형 독해 중에서 단어 문제가 조금 공무원 기출 단어 중에서 나오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소고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이번에 어려웠다, 국어가 조금 더 국가직보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암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 관리의 어려움과 그다음 난이도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려움이지, 이 난이도라는 게 내가 외우고 못 외우고의 차이가 절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국어 영어의 실력이 높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고득점을 맞지 못합니다. 앉아서 열심히 암기하고 무언가를 암기하고 뭐 독해 조금 어떻게든 잘 맞춰 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국어 영어를 접근하신다면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기에 국가 지방직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국어 영어를 준비하셔야지,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접근 방식으로 이 국어 영어를 접근했다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랑 같이 하면서 진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국어 영어는 이제 공부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국어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몰라, 불안해. 국어도 무슨 문법이 나올지 몰라, 영어도 어떤 문법, 또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몰라,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 전까지 시험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영어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내가 국어적인 실력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방직과 국가직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는 완전히 옛날의 방법을 탈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 라고 첫 번째로 제가 이 지방직 총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결국엔 시간이다. 국어 영어 5분씩 늘려준 건 이 출제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시험이 5분 늘리지 않았을 때 수험생들이 갖는 부담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점수로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분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전 이번 지방직 결과는 처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분 그 늘어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직은 그래도 좀 낫어요. 근데 이번 지방직 이 정도 난이도에 내는 시험을 냈는데 만약 100분이었다? 저는 지금 평균값에서 적어도 3, 4점에서 4, 5점 정도는 확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1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자르지 않고 딱 적당하게 완벽하게 이 5과목을 풀어낼 수 있느냐가 내년에도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국어 영어에서 시간 조절을 못 하셨던 분이라면 제 영상을 딱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제가 하도 그 얘기해서 이 선생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지겨웠다고 막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무원 시험은 이번 총평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거나 그 흐름에 맞추지 않고 내 방식만 계속 추구하고 내가 편리한 공부 방법만 추구하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길이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번 지방직 총평은 문턱이 낮아졌다. 확실히 문턱이 낮아졌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제발 공부해라. 라고 이 지방직 총평의 짤막한 논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만 원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럼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준비했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까지도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책임의 이런 것들도 다시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고자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방향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국어 영어는 최대한 여러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서 국어 영어가 약해서 국어 영어에서 좀 고득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쉬시면 안 됩니다. 암기 과목은 좀 쉬었다 시작하셔도 되지만 국어 영어는 좀 더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의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의 유형의 문제에서는 내가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닙니다. 더 암기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국어 영어는 일찍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커리를 쫓아가고 결국에는 이제 동영으로 가서 동영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존에 나와 있는 동영만 잘 풀었어도 영어 국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암담하고 참담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 동영을 많이 풀었을 때 점수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동영을 풀고 풀만한 실력을 갖춰놓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동영 연습을 많이 했다면 충분히 더 효율적인 공부로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기 과목. 특히 전공 과목은 이제 절대 금방 외우겠지, 금방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등한시할 만한 과목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암기 과목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결코 국어 영어보다 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건드려야 될 거,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조금 미끄러지셔서 다음 내년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약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나를 이번 지방직 국가직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고 내가 뭐 어떤 시간의 부분이 약했는지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평가가 들어간 다음에 계획을 짜야지. 그냥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그냥 또 옛날처럼 그냥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작년의 실수, 이번 연도의 실수가 또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봤던 국가직, 지방직, 지방직만 보신 분이라면 뭐 지방직만 가지고라도 여러분 충분히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명확한,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하시고 나서 공부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 그냥 옛날처럼 국어 해야 되니까 하고 영어 해야 되니까 하고 암기 과목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 객관화 위에서 계획을 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한 시간들 공부의 계획을 짤 때 그것을 위한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쏟아야 될 수 있는 그 시간의 어떤 여유분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여유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다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짜실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 해야 될 공부량을 끝마치고 나머지 기간은 시간과 싸우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110분 안에 모든 과목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정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하신다면 내년 시험은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이 끝나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저도 내년을 위한 분들을 준비하고 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더 준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한테 해주는 조언들 또 학생들한테 해주는 커리들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 수업에 들어오시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당분간은 성적, 합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최대한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